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심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심화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심화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고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어요. 자, 부가세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세도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 과세소득 잡는 방법하고 상가 임대에 대해서 소득 잡는 방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가세 기억나시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소득이 발생해요. 월세, 보증금, 월세에 대한 소득하고 임대료에 대한 소득이죠. 임대료에 대한 소득하고 이게 뭐예요? 간주임대료가 있죠. 간주임대료는 뭐죠?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어. 그럼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이자가 발생한 것도 임대료로 치고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간주임대료. 세 번째 이제 관리비 등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요거 부가세 때 잠깐 설명드린 거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를 하잖아요. 근데 요 임대료가 우리 아까 비과세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택임대도 과세하는데 부부가 합산해서 1주택밖에 없고 1주택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과세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1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비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두 개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가임대인 경우에 임대료가 이제 무슨 논의가 있냐면 당연히 받아야 할 때 돈 받는 월세들 전부 다 소득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선수로 받는 거 있죠. 선수임대료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이제 받는데 이렇게 해를 걸러갖고 받는데 7월 1일 날 얘가 야 나 그냥 매달 100만 원씩 10만 원씩 주기 그러니까 120을 한꺼번에 줄게. 7월 1일 날 120을 한꺼번에 준 거야. 그럼 120을 한꺼번에 올해 잡아버리면 올해 소득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안 맞잖아 귀속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120 곱하기 전체 임대 기간인 12분의 단기 과세 기간인 6 이렇게 해서 60만 과세한다. 요런 컨셉. 요거 부가세 할 때하고 똑같죠. 요런 식으로 선수 임대료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이겁니다. 안분한다. 이거 어렵지 않아. 오케이. 요 정도 오케이. 이해하겠어. 두 번째 이제 간주 임대료 문제인데 여러분 혹시 부가세 때 간주 임대료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떠올려 볼까요? 부가세 때 간주 임대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받은 보증금에 있잖아요. 보증금에다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자율이 나오죠? 1년 동안 이자율을 곱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65분에 해당 일수를 곱했죠. 과세기간 일수를 이렇게 곱했어요. 요게 간주임대료였어요. 부가세. 근데 이제 소득세에서는 조금 변형이 일어나요. 소득세는 일단은 내가 받은 그 이자 소득에서 전체를 다 간주임대료에서 전체를 다 과세한다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혹시 돈이 들어갔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은행에 이자에 넣지 않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간 이자 비용이라던가 각종 그런 걸로 이렇게 퉁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소득을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부가세하고 다른 점은 건설비를 빼주는데 보증금에다가 건설비를 빼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설비를 일단 빼주고 보증금 받은 거에서 건설비를 빼줘가지고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 안 해. 근데 보증금을 건설비 내가 집을 지은 것보다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았어. 집 짓는데 1억 들었는데 보증금을 3억 받았어.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건설비를 일단 빼준 다음에 이자율을 곱하는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날짜 있는 거. 날짜 있는 거를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날짜 있는 걸 곱해버리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적수라 그러죠. 적수 계산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적수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자율하고 끝에다가 365분의 1만 합니다. 요게 이제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이에요. 요 정도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304페이지에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주임대료 두 번째 줄 간주임대료 규정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영하지 않고 투기자금으로 운영하는 걸 억제하려고 만든 건데요. 그거 이제 계산할 때 내가 산 건설비 상당액 같은 거는 일단 좀 빼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금 이자율 있고 365분의 1 있고 뒤에다가 뭘 빼줘요 또? 빼기 이자 임대사업 금융수익을 빼주죠. 내가 그거를 은행에다가 넣었다. 응? 은행에다가 얘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자소득 발생하죠. 그 이자소득 누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락 못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거든요. 그 이미 과세된 소득까지도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한 거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경우에 얘를 간주임대료로 과세하겠다 그겁니다. 잠깐만 그 앞에 300페이지 잠깐 보면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 간주임대료가 가운데 또 하나 더 있는데 주택임대할 때도 요 간주임대료 그대로 써요. 주택임대에 대한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그대로로 쓰는데 요거는요. 3주택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일 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총수익 금액을 산입합니다. 요건 전부 다 이제 비과세 규정 제가 적어드리는 겁니다. 비과세 규정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요금과 관리비 쪽도 마찬가지죠. 공공요금 받을 수도 있고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 있죠. 수도료. 요 실사용 금액에 대해서 내가 대납하는 것뿐이다. 그럼 총수익 금액 산입을 안 하는 겁니다. 대납하는 거면은 총수익 금액 산입할 필요 없죠. 그런데 공공요금 관리비 중에서 내가 계단 청소도 하고 우리 건물에 계단 청소도 하고 무슨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받을 땐 총수익 금액 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4페이지에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관리 용역을 완전 구분해 갖고 관리 사업을 해. 그럴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내가지고 사업소득자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기료를 왜 그 호수마다 안분해갖고 안분한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것 좀 더 붙여갖고 혹시 받을 경우가 있어요. 더 붙인 건 당연히 과세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게 부가가치세 산식하고 소득세 산식하고 다른 점, 건설비 적수 빼는 거 하고 금융수익 차감하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